60조를 날렸습니다. 무려 3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잠수함 수주를 위해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이 아닌 독일로 결정이 되었고 수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국인이 어떤 민족인가요? 바로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잠수함을 캐나다까지 배달해서 갖다 줬는데도 탈락하고, 독일은 잠수함 실물은커녕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지에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 사라, 이런 얘기죠. 해봤어? 정신으로 오로지 설계도만 내밀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간의 노력이 무산되어 버린 캐나다의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는데요. 이제 그만 캐나다가 청계천에서 동전을 주워가는 그 국가처럼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캐나다를 적대시해서 이득이 되는 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이 판을 보자고요. 우리가 캐나다에 어떤 엄청난 제안들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팀 코리아의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살림 거덜날 정도로 막 퍼주는 한국의 제안들에는 잠수함과 관련된 건조정비 인프라 제안은 기본이고요.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군용 산업용 차량 생산 협력 방안 마련, K9 자주포 천모와 같은 한화 계열사의 지상무기 플랫폼을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제시했어요. 또 캐나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캐나다 노동자 부품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한화에너지, 한화오션 등이 참여하는 LNG 수소 CCS 분야 협력 방안 마련까지 제안했고요. 이쯤 되면 너무 과하게 퍼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조건들 아닌가요? 정말 수주를 따내기 위해 온 나라가 합심해서 사력을 다해 애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프로젝트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경제 효과는 연간 22,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약 76조 원 이상 GDP 기여 효과, 2040년까지 20만 개 이상 누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으로 전망이 되었다고 하니 정말이지 간슬게 다 빼준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결국 독일 TKMS를 선택했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비즈니스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득이 발생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세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색안경 끼지 말고 맑은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캐나다는 왜 이런 선택을 했으며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요. 올해 5월과 7월에 캐나다와 독일 간 LNG 장기 공급에 관한 계약 2건이 진행되었어요. 이 계약으로 캐나다산 LNG가 독일뿐만 아니라 유니퍼의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시장에도 공급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캐나다가 자국의 천연자원을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나다는 방위 예산의 약 70%를 미국산 무기 장비에 쓰고 있고 최근까지 캐나다의 방산 수출의 약 3분의 2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또 2023년부터 2025년 통계 기준으로 상품 수출의 약 70에서 75%는 미국으로 향하며 상품 수입의 약 60% 내외를 미국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캐나다 정부가 스스로 과도하다고 인정할 만큼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경제적 군사적 비중이 높은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 51번째 주가 되어라 라는 캐나다 합병 발언은 캐나다가 딴 가게 알아봐야겠어 라는 마음을 먹게끔 만들게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 근거로 최근 마크 카니 총리가 우리 군사 예산의 70%가 매달 미국으로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들 수 있어요. 총리의 이 발언과 독일과의 LNG 유럽 장기 공급 계약건은 캐나다의 경제적, 군사적 움직임이 천천히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잠수함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독일 LNG 수출 계약만이 독일로 결정한 이유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 한국의 제안이 군침 도는 수준이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나토와 함께할 수 있는 독일과 손을 잡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결코 한국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점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기다리던 60조는 그렇게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한국의 방산 무기를 무시한 국방장관도 날려버릴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무기 신뢰도 상위 국가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진정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국가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수주를 위해 3년간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나니 우리가 손해본 것만 같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캐나다를 이용한 거예요. 바로 잠수함으로요.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요?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서양에서 유보트로 연합군을 공포에 몰아넣은 잠수함 명가이자 종주국 중 하나잖아요. 한국은 그런 독일에게 잠수함을 사오던 국가로 1987년 잠수함 3척을 발주한 게 그 시작이었어요. 35년 전 독일에 파견된 기술자들이 좁고 어두운 잠수함 내부와 도크에서 잠을 줄여가며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드디어 40년 만에 독일 원형 설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독자 설계 건조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사들인 여러 나라 중 한국은 유일하게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을 보유하게 된 국가예요.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 이 타이틀은 진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캐나다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캐나다는 한국 제품을 테스트해 본 것뿐이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계의 방산 무기, 잠재 고객들을 위한 시연회로 캐나다를 이용했어요. 도산 안창호함을 그 시연회에서 세계 각국에 보여준 거고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라는 이 판에 6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깔려 있었잖아요. 그러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것이고 각국 정부는 이 판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 관심으로 인해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을 보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죠. 어머, 한국 잠수함 킹왕짱이라고? 그럼 다른 무기는? 하면서 다른 방산 무기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알아본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전부터 한국 방산 무기들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5년째예요. 세계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화합하던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한 예로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는데요. 며칠 전 덴마크 이사벨라 공주의 군 입대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죠. 덴마크 정부는 북극 안보 우려 고조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지속 등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고 안보 위협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어요. 이렇듯 전 세계가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방위산업 강화에 노력을 해야만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력도 강화해야 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멋지게 활약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